오늘부터 시작된 국립공원위원회. 환경부와 정부 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9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 강원도와 양양군이 당초 목표로 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상반기 착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려 했지만 모호종 추가 조사 등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보완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수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주식회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용철 기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 이 가운데 양양군이 요청한 229억 원은 2017년 정부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자체의 수익 사업에 국비를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데다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수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주식회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50%는 양양군에서 마련을 하고 50%는 우리 군민들이 주식 형태로 모금을 해서. 양양군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민자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공사 기간을 늘려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을 못한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편 지난해 양양군의 예산은 2,400억 원, 재정 자립도는 16.15%로 도내에서 가장 낮아 자체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네, 당초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개통할 예정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경 훼손 논란에 인허가의 지연, 예산 미확보 등 한마디로 말해서 첩첩산중입니다. 이용철 기자와 속사정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색 케이블카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이제 개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때 개통이 되면은 선수단, 관광객 그래서 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어려울 거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것들을 좀 보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 행정 절차가 계획보다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원래 1월에 착공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공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올림픽 전에 하겠다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네.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빠르면 내년 3월 아니면 늦으면 상반기 안에서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올림픽 이전에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고 그랬었는데 올림픽 전에 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명분도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네. 지금 강원도에만 보면은 이렇게 양양처럼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곳이 한 7곳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정부에서는 일일이 이걸 또 다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전국에 이런 관광 케이블카가 한 20개가 넘다고 합니다. 네. 네. 그중에 또 한 3개 정도 예를 들어서 설악산인 권금성, 네. 그다음에 경남 통영, 그다음에 서울 남산 이렇게 한 3곳 정도만 흑자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추동력을 좀 잃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평창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쉬운 전략이 될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국비 확보도 무산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왔었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네. 당초 양양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한 229억, 전체가 한 587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한 40%, 39%, 9% 정도를
국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전액 삭감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 처음에는 당초 460억 정도라고 해도 한 230~40억 정도의 예산인데 160억 정도나 네. 이게 더 587억으로 한 127억이 늘어나면서 네. 정부 예산보다는 더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더 난색을 표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양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들을 추가하는데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케이블카 사업을 지역의 수익 사업으로 봅니다. 네. 케이블카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의 그런 관광권이나 이동권들을 보장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높은 곳에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자라는 명분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힘을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역 사업인데 정부가 이제 국비를 대주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케이블카 설치하면서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 이런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색도 줄 수가 없다. 뭐 그런 네네네. 논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용철 기자가 소개한 대로 총 공사비가 587억. 네. 도비하고 군비 그동안 들어간 것도 뭐 꽤 129억인가요? 그렇게 투입이 됐다고 그러고 네. 앞으로 들어갈 돈이 458억인데 이 국비가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면은 도비는 그러면 예산에 내년에 반영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도비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 양양군에 강원도에서도 이제 그 양양 케이블카 사업을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한 40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당초 강원도가 양양군에 이 케이블카 사업을 한 88억 정도를 지원을 주기로 했는데요. 네. 강원도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국가에서도 이제 예산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강원도에서 이걸 또 무작정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네. 이제 추경 예산에 이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예산이라는 것들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손 내미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강원도는 그렇고 이렇게 국비,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양양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한 40억 정도, 그다음에 네. 양양군에 지금까지 된 게 한 88억 7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한 21%에서 20%니까 128억 정도, 네. 그 정도 129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서 한 24억 5천 정도는 이제 그 케이블카가 해외 업체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만드는 설계나 선급금 주로 이미 지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뒤에 나올 테지만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현장 조사, 그다음에 건물과 측량 이런 거에서 한 15억 정도, 그래서 전 지금 한 85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보통 토목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한 200억 정도면은 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양양군 내년 예산에 한 120억 원대 중반을 원래 요청을 했다가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내년에 지금 140억까지 지금 양양군이 네. 양양군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저 양양군이 이제 들어갈 돈이 418억이나 된다는 얘기고 양양군의 입장은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 굴러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건부 허가이긴 합니다만은 작년 8월인가 이제 정부가 케이블카 사업해도 좋다 이제 인허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좀 빨리빨리 가는 줄 알았더니까 그렇지만도 않았고 이게 네. 양양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 수건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혹시 좌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이 혹시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군요. 네, 그 주민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다른 뭐 행정 절차 문제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네.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한 40% 정도 되는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 돈을 군비와 지역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모금 형태로 해서 네. 한 50대 50이나 60대 40 정도로 네.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양양군에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 네. 주식회사 같은 걸 만들자. 네, 네, 네. 주민이 출자하자. 네. 네. 이 주민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양군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나요? 일단 양양군에서는 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이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런 그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산림 축으로서 여기다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민간 자본 투자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국가 지방단체 그러니까 공사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서 주체가 돼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양양군에서는 그런 민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민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민자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기 네네.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혹시 이것도 만약에 어렵게 된다. 양양군의 이제 최후의 보관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네. 또 자체 예산을 좀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 케이블카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매각이라는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팔고 말이죠. 집으로 치면 뭐 논밭전지 팔아서 그저 어떤 일 하는데 쓰겠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자산을 팔아서 돈 만들고 다른 돈 끌어다 쓰고 또 빚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이군요. 네, 그래서 거기도 우려가 좀 많이 네. 되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 양양군 예산이 한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또 그 재정 자립도라는 것들을 보면 강원도에서 제일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네. 그 재정도 넉넉하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행정 절차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환경부도 있고 뭐 문화재청도 있고 여러 곳에 걸쳐 있는데. 네, 이런 그 케이블카가 제대로 이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통 한 11개 정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지방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이제 지역에 여기 정말 제대로 투자가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허가라, 실제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것부터. 근데 가장 지금까지 계속 얘기되는 게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지연되고 계속 보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연이 되는 겁니다. 네. 네,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환경 영향 평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한데 설악산이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거나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들을 지으면 뭐 땅도 파야 되고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설악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뭐 일종 그 보호 동물이라든가 동식물들이 워낙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냥이라고 1급 희귀 동물입니다. 멸종위기종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되는데 케이블카 가는 그 루트상, 그다음에 그 지주가 6개가 있는데 그 근처가 그 사냥의 서식지라는 거죠? 네, 서식지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보면 카메라가 한 70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할 때 사계절, 1년 정도를 보고 나서 정말 사냥이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해서 대비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양양군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러니까 5개월 정도까지만 데이터가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뭐냐? 사계절을 봐야 하니까 나머지 7달, 봄에서 겨울까지 네. 그 기간들을 추가로 해서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면 매목조사라고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 세로 40m씩을 잡아서 네. 이 안에 어떠한 수목이 있느냐. 수목이 있고 네. 이것들이 어떤 종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뒤에 또 나오지만 상부 정류장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밑에서 타서 위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거기서는 사람들이 중간에 만약에 서게 되면 끝청 봉우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 대청봉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네. 또 꼭대기를 가보고 싶어 하고 거기서 뭐 야호라도 소리를 질러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쪽이 다 훼손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를 가지 못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들에도 혹시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얘기가 되고 있고 양양군에서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이런 추가 자료를 다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화재 그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 이거를 준비하면서 문화재 현상 변경. 그러니까 일단 뭐 아까 그래서 얘기했지만 설악산 자체가 문화재나 천연기념물로 되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라는 것들은 기존의 상황이 변한다. 네. 그래서 현상이 변경된다라는 네. 걸로 본 겁니다. 네. 이거 같은 거 보면은 동물, 식물, 지질, 경관 이렇게 4가지 분야로 각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을 하고 났을 때 땅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네. 동식물들은 어떤 영향이 없는지, 경관 등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경관 부분인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민간 전문위원 10명이 이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네, 당초 네. 원래 11월 달에 여기서 결정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더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양양군에다가. 네. 네, 이런 왜 이런 그랬죠? 예를 들면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주변 자연경관과 잘 맞는지, 이게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전혀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쉽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소재까지도 반사가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거기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망가뜨리지 않고 경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양양군에서는 뭐 재질이라든가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양양군에서는 이달 말에 있는 이제 거기서 또다시 이것들이 상정이 돼서 자기네가 보완을 했으니까 네. 될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해 국정조사가 있었고 이때 대통령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조금 더 네네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뭐 그렇게 얘기됐다고 합니다.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친환경 케이블카 전담팀에서 환경부와 양양군 이런 사람들이 4번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회의를 했다라는 건데 네네. 여기서 이제 뭐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설치 변경안들을 어떻게 되는 것들이 이거 사전에 논의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이걸 좀 쉽게 풀어 얘기하면 심상정 국회의원 같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환경부는 사실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사업 여부를 승인해 주는 사람이 네.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지를 네. 미리 논의했다라는 것 자체를 네. 뭐 쉽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환경부는 뭐 대통령 지시니까. 네네네. 그래서 국립공원위원회라든가 환경부, 그다음에 문화재청, 산림청 같은 데서는 다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네. 승인해 주는데 여기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런 지적이고 의혹입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TF팀, 그러니까 전담팀 회의를 네네. 하는데 그 주체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가서 양양군의 실태가 어떠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네. 보고했다. 네, 거기 가서 자기네는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거기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환경부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데 지난해 그리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몇 가지 다른 지적들도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게 보통 보면 뭐 사냥 서식지 논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봉우리 보호 대책, 네.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좀 모순이 있다. 매목 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크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냥 서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악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 천연 보호구역이고 사냥 같은 경우는 정말 희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많은데요. 그 설악산에 보면 케이블카가 지주가 6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상부 정류장이 있고 특히 이 주변에 그런 그 멸종위기 동물의 이런 서식지가 있으면 그런 그 오색 케이블카나 이런 것들 케이블카 설치하는 그 기준에 이런 곳을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살고 있다면 어느 정도 살고 있고 네. 어느 정도 개체가 있는지를 확인돼야 그걸 근거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냥 서식지를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양군이 낸 자료에 보면 양양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카 노선에서 사냥 배설물 한 5곳 정도에서만 흔적을 발견했다.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네. 시민환경단체 조사는 이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카메라에 실제로 그런 사냥들이 잡힌 적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 사냥들이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양양군에서는 1년 동안 조사했는데 5곳 정도라는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민환경단체에서는 5개월 동안 53곳. 네.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멸종위기이기 때문에 사냥이 이것들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 예산만 뭐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한 19억 원을 그 복원하는 데만 썼다고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네. 정부에서 한쪽에서는 사냥을 복원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사실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적게 판단이 됐다. 이게 이제 그 사냥 서식지 관련된 네네. 의혹과 답변이고요. 네. 네, 이제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에서 다시 이제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심리라는 게 뭐 대청봉까지 올라가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 봉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런 대책을 보완하라 이제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지적이 됐죠. 이것도. 네, 그래서 이게 2011년 5월 달에 환경부의 자연공원의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연 친화적인 삭도 설치, 그러니까 삭도가 이제 케이블카인데요. 네. 이것들을 설치할 때 주요 봉우리와 기존 탐방로는 피하라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봤을 때는 그 상부 정류장하고 오색 케이블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봉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네. 그때 거기를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거기다 뭐 펜스를 치든지 네. 못 올라갈 수 있도록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양양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경우 만들어지면 이 상류 정류장에서 끝선까지 한 200여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민간인이 그냥 걸어간다고 하면 10분도 안 되는 거리이기 네. 때문에 네. 누구나 가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잘못된 개입은 없는지 문제를 따져봤고 또 환경 훼손 문제도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관광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네.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서 과연 이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이게 수익이 남을 것인지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게 케이블카가 되면 뭐 한 해 1,000억이 넘는 수익을 예상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게 비용 편익 비율이 1.214라고 이제 양양군에서 검증을 한 걸 보면 나오는데 지난해 7월에 네. 1이 넘으면은 경제성이 있는 있다는 거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추정하고 오색 지역 방문객하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뻥튀기 됐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2012년하고 2015년에 방문객 수와 같은 탑승률로 계산을 했는데 오히려 2015년도에 탑승객 수 추정치가 20만 명 이상씩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오색 지역에는 100명이 왔는데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은 뭐 150명이나 200명이 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이분에다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살펴보니 원래 양양 지역에 맞는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면 여기에 몇 퍼센트가 이것들을 볼지에 대한 비율을 고파해서 이것들이 추정치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다 통영 케이블카에서 나오는 비율을 곱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관광객 수인데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보다 탑승객 수가 더 많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게 경제성 분석이 뭐 환경성 분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빚내서 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나라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주민 잘 살자고 돈 들여서 돈 벌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분석이 안 돼서 만약 스타트가 된다면 이건 그 상상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설악권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 사실상 계획했던 올림픽 전 개통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우선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건데 정부가 지역의 단일 사업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비와 군비로 추진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재정이 열악한 양양군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는데 빚을 내서라도 서둘러야 하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계속되고 있는 환경훼손 논란도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둘러 먹는 밥은 반드시 체하기 마련입니다. 이용철 기자였습니다.